30년 대기업 다닌 남편, 은퇴 후 세계 여행 갔다가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세계 여행 다니며 살고 싶어. 이 말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30년을 성실히 일한 남편. 정년퇴직하면 두 손 꼭 잡고 유럽이며 동남아, 남미까지 여행하며 평생 못 누렸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던 우리 부부. 마침내 은퇴 후 첫 여행지로 스페인을 정하고 몇 달간 계획을 짜고 설렘에 부풀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행이 끝나고 남편은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 무기력함, 때론 예민함까지. 여행이 남긴 건 행복이 아니라 공허였어요. 여행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은퇴 후 삶을 진짜로 준비하지 않았던 우리 둘의 착각이 문제였던 걸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 좋잖아. 맞아요. 겉보기엔 그래요. 하지만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송두리째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이걸 준비 안 하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감춰왔던 허무함이 정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여행. 은퇴 후 첫 목표로 세계 여행을 꼽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삶이 더 허무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사례의 여행 중 웃던 남편, 집에 와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65세 김영수 씨는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오고 나니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여행 전엔 기대가 컸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일상으로 돌아갈 일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온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던 출근 루틴이 사라지자 삶의 기준이 사라졌고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조차 감정 조절이 안 돼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여행을 떠났고 아내는 남편이 현실 도피를 한다고 느꼈다네요. 여행은 즐거웠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표적 예입니다. 두 번째 사례, 60세 퇴직 후 세계 일주 돌아오니 아내가 낯설었어요. 정년퇴직 후 세계 여행을 다녀온 60세 박상민 씨는 혼자 떠났습니다. 아내는 건강 문제로 여행을 함께하지 못했고 박 씨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라며 세계 일주를 강행했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의 대화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잘한 일상에 예민해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감각이 사라진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바뀐 걸까? 아니면 집이라는 공간이 나를 다시 가둔 걸까? 그는 결국 다시 여행을 떠났고 아내는 정신적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대기업 부장. 은퇴 후 여행에서 돌아와 우울증 진단을 받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몸 바친 송정호 씨 62세. 마지막까지 부장으로 근무하고 멋지게 퇴직했습니다. 보너스도 받고 아이들 다 독립했고 아내와 둘이서 남은 인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했죠. 그 첫 걸음이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 못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할 땐 그래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는데 여기선 그저 늙은 동양인일 뿐이었어요. 여행 내내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되묻기 시작했고 돌아와서는 무기력과 식욕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은퇴 후 적응 실패에 의한 초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여행보다 중요한 건 삶의 리듬 만들기. 은퇴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져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한 공백으로 흘러갑니다. 하루 일과표를 짜세요. 아침엔 산책, 낮엔 독서나 취미, 오후엔 소소한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삶의 리듬이 생기면 외로움이 덜해지고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2. 부부가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매일 붙어 있으면 좋은 부부도 싸움이 잦아져요. 여행도 함께하되 서로에게 쉼표를 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는 요가,
남편은 탁구 취향이 다른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각자의 시간은 결국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 여행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여행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한 워밍업이에요. 그 이유를 설계하지 않으면 멈춰버린 인생이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넓히는 걸 우선하세요. 마무리하며 세계 여행은 정말 멋진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게 은퇴의 목표가 되어선 안 돼요. 여행은 잠시지만 은퇴 후의 삶은 앞으로 2030년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30년 대기업 다닌 남편, 은퇴 후 세계 여행 갔다가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비단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게 얼마나 큰 전환점인지, 그리고 그 후의 준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여행보다 삶의 지도를 그릴 시간입니다. 여행이 끝난 후 진짜 은퇴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꾸지만 그건 단기 프로젝트에 불과해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다시 침묵이 흐르고 하루 종일 특별한 일정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날들. 이게 반복되면 누구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쌓아온 지위, 역할, 책임감. 은퇴와 함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니 세계 일주를 해도 명소를 다 둘러봐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은퇴 후의 3가지 축입니다. 1. 역할로를 다시 만드는 것. 퇴직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역할입니다. 회사의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이었던 그 이름표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나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선생님, 유튜브로 인생 노하우를 나누는 50대 멘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 텃밭을 가꾸며 건강 정보를 전하는 시골 농부 크리에이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하는 역할이 분명해지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2.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드는 것.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 2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경제적 불안, 다른 하나는 존재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 강사,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중고거래, 온라인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으로 소액 수익을 만들어가요. 이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여행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자존감의 회복, 이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3. 정신적 체력을 길러야 한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을수록 불안한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지?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나이만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정신적 체력이에요. 이건 매일 꾸준히 훈련해야 해요. 독서, 명상, 산책, 아침 루틴,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보자.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예요. 누구는 여행 후 허무함에 빠져 무너지고 누구는 그 여행을 계기로 새로운 목표를 세워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둘의 차이는 단 하나, 은퇴 후 삶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지금도 은퇴하면 일단 여행부터 라고 생각 중이신가요? 물론 괜찮습니다. 다만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 이유를 설계한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작은 일거리, 나만의 역할, 함께하는 사람들, 정신적 체력과 루틴. 이 4가지를 갖춰두면 여행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터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